반갑습니다. 어제 또 3월 또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로 그래서 그런지 어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제 그래가지고 잠 안 와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오늘 제가 3월 시작하는데 그냥 광채난 얼굴로 여러분 봤어야 되는데, 자 12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 좀 계시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출제 비중 살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강의를 듣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기초입문 과정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 2월 과정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설명들은 이제 용어 설명은 이번 수능 3, 4월 과정부터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1월달 강의를 인강을 반드시 들으면서 여러분들 동시에 같이 들으면서 다른 과목도 똑같습니다. 같이 1월달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11월, 12월, 1, 2월 강의를 했는데 또 기초적인 설명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지난 1월달 강의하고 동영상 인강 강의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오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조금 잠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 세금만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오늘. 자, 부동산 세법인데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특히 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기본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시험은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원래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한 문제가 계속 나왔지만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는데, 자, 지방세에는 또 대략 한 7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8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략 한 7문제. 그 다음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여기서도 대충 한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법 16문항이 출제되는데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 구성되죠. 그래서 세법은 출제 문항 수는 작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살아가시면서도 제일 중요한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 열심히 해두시면 시험장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살아가시면서 도움이 된다. 또 작년에 또 세법 때문에 또 애먹었던 분들은 어떡하니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세법은 제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드리고 어떡하네 끝까지, 또 과정 속에서는 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참고 이겨내고 함께 끝까지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세금들이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 시험에 중요한 세금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제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렸고, 또 1월 달에는 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말씀드렸냐면, 또 어렵게 또 공인중개사 합격해가지고 또 잘 나가는 듯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시련을 겪었던 어떤 수험생의 수험생, 합격생의 얘기를 통해서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스토리 생략하고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 만나면 계약금을 치르겠죠? 또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르고 또 잔금을 치르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두 사람 매매한다 그러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자, 그래도 을은 잔금을 치렀을 때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만약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 4억 원짜리다 그러면 네가 4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취득자 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거나, 또는 돈을 갚으면 말소 등기하겠죠?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또 뭐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어떤 세금을
냅니까?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등록면허세. 또 그 다음에 이 재산을 이제 매수인 을이요,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어떤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때 매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재산세. 또 그 다음에 또 이 매수인을요, 만약에 이 부동산 말고 또 다른 부동산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을 중심으로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는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한다. 그럴 때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할 때 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고, 종부세를 납부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 당당하게 내시라고 그랬죠?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이다. 또 결혼하는 청춘들은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얘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어.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때, 그럴 때는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냐? 아니면 오빠네 집은 종부세네?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특히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우리 미혼 여성 수강생분들, 오빠네 집 종부세네? 물어봤는데 낸다 그러면 결혼하라고 그랬죠? 특히 남자들도 얘가 하여튼 한 가지가 조금 내 기준에 못 미치는데, 야 니네 집 종합부동산세 내냐 물어봤더니 낸다 그러면 무조건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처갓집이 중산층 이상이다 그러면 어차피 그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세금이다. 그 다음에 매수인 을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이전까지 안 됐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이 매도인 갑은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만약에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사업성 없이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어떤 세금이 부과되느냐?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뭐가 부과돼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그런데 또 만약에 매수인 을이 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부동산을 대여, 임대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부동산을 대여해서 임대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냐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는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세법에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출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취득세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히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렇게 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도세라고 합니다.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시군이 아니라.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권자가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그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예전에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랬을 때 정답이 등록면허세였습니다. 얘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보다 구세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산세를 뭐라고 하냐면 시군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군세. 그래서 얘는 도가 과세 주체가 아니라 시하고 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과세 주체,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국세라고 하고, 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비중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대체적으로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28회 시험 작년에는 특이하게도